지금 얼마 전에 더 얇은 QD OLED 패널을 개발에 돌입했다라고 네. 보도를 했는데 그건 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? 그게 아직 뭐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고 지금 이제까지 생산해왔던 것을 올해 계속 양산을 할 겁니다. 네. 수율도 안정화시키고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신 최근에 개발했다고 보도했던 것들은 이 QD OLED 패널에서 이렇게 유리기판이 두 개 있습니다. 밑에가 있고 위에가 있는데 네. 이 위에 걸 없애는 형태로 개발을 하는 것을 지금 시작했습니다. 프로젝트를. 예, 또 이기종 기자 오셨습니다.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QD OLED라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생산하고 있는 대형 OLED 패널 제품군을 이르는 말인데 삼성에서는 뭐 QD 디스플레이라고 그냥 부르기로 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좀 불러주길 원하는데 이쪽 전문가들은 다 QD OLED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, 그죠? 예, 예. 삼성은 대형에서 이제 QD OLED라고 얘기하고, 얘기를 뭐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, LG는 그냥 OLED라고, 화이트 OLED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 둘의 차이점은 뭡니까? 그 뭐 특성을 부각한 것인데 네.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는 그 퀀텀 닷을 네. 이용해서 뭐 색 재현력을 더 풍부하게 했다. 뭐 그런 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QD OLED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발광원은 기본적으로 화이트 OLED인 게 똑같고,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는 청색 발광원을 이용하고 네. 그리고 RG 그 QD를 건드려서 막 빨간색, 녹색, 파란색은 그냥 통과해서 파란색 구현하는 것이고 LG 디스플레이 화이트 OLED는 백색 발광원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컬러 필터 통과해서 RGB 색깔을 구현하는 겁니다. 근데 그 삼성은 예. 그 QD OLED라고 부르는 거 좀 싫어하는 거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, 예. 왜? 그 왜 QD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만 불러달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?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네. 삼성전자 그에서 OLED를 안 하겠다고 했던 것도 있고 그 이유가 하나가 있을 테고 네. OLED가 언급되는 것을 삼성전자가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. 계속 언론 같은 데서 OLED 안 한다더니 한다는 거냐 이렇게 LCD 물어볼 수도 있고 예. 또 하나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13조 1,000억 원 투자하겠다고 했던 QD 디스플레이가 네. QD OLED도 포함되지만 그거 지금 개발하고 있는 QNED 그 무기물을 이용한 QNED. 예. 퀀텀 닷 나노로드 네. 그 기술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칭해서 QD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. 하긴 뭐 일반 소비자들은 그게 뭐 안에가 뭐 화면만 보이면 됐지. 네. 뭐 LCD인지 뭐 OLED인지 뭐 또 뭐 마이크로 LED 뭐 기술 같은 나노로드를 활용한 뭐 QNED인지 뭐 사실 다 알 필요는 없긴 하죠. 예, 뭐 예.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화면만 크고 싸고 잘 나오고 색재현력 좋으면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. 삼성의 QD OLED와 이 LG의 화이트 OLED가 있다는 건데 삼성 쪽에서 주장하는 QD OLED의 어떤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그 QD가 있기 때문에 네, 거기서 발생하는 거 색 재현력이 더 좋다고 강조하는 것 같고 네.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뭐 해외 매체도 그렇고 전문 매체도 그렇고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. QD OLED 패널은 지금 생산 중이죠. 예, 생산 중입니다. 지금 누가 좀 가져가서 쓰고 있습니까? 라인업이 3개인데 34인치 모니터는 델 그리고 55인치, 65인치 TV는 삼성전자와 소니 이렇게 고객사가 됐습니다. 지금 생산 라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? 그 Q1 생산 라인이 있는데 그 8세대 유리 원판 투입 기준으로 월 3만 장 30K 있습니다. 지금 30K만 딱 투자해 놓은 거죠. 예, 지금은 그렇고 그 정도면은 세트 기준으로는 한 몇 개 정도? 그러니까 수율을 따져봐야 되는데 수율 70% 가정하면은 TV용은 88만 대, 모니터는 44만 대 이렇게 할 수 있고 80%면은 TV용 108만 대, 모니터용 52만 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얼마 전에 더 얇은 QD OLED 패널을 개발에 돌입했다라고 예. 보도를 했는데 그건 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? 그게 아직 뭐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고 네. 지금 이제까지 생산해 왔던 것을 올해 계속 양산을 할 겁니다. 네. 수율도 안정화시키고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신 최근에 개발했다고 보도했던 것들은 이 QD OLED 패널에서 이렇게 유리기판이 두 개 있습니다. 밑에가 있고 위에가 있는데 네. 이 위에 걸 없애는 형태로 개발을 하는 것을 지금 시작했습니다. 프로젝트를. 위에 걸 없으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?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TFT 기판이라고 해서 뭐 백플레인 올리고 그다음에 유기물층 쌓고 그다음에 봉지 공정으로 이거 수분 산소에서 보호하는 공정이 있고 위에 있는 거는 그 QD 색변환증에 필요한 기판입니다. 여기다가 QD 붙이고 컬러 필터 붙이고 이제 봉제하는 거고 요 가운데 필러가 들어가는데 이 색변환층을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블루 OLED 위에다가
잉크젯 프린팅 공정으로 이제 프린팅하는 공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유리기판을 뺄 수 있고 네.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이 두께가 얇아집니다. 패널이. 두께가 얇아진다. 예, 그리고 재료비도 아낄 수 있겠고 네. 들어가는 재료가 줄어들 테니까. 그렇게 얇아지면 예. 뭐 좀 다르게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? 롤러블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유리기판이 아무래도 특성이 깨지기 쉬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. 유리기판이 줄어들면은 하나 빼면은 이렇게 얇아지고 네. 이게 좀 이제 구부리는 것도 좀 쉬워지기 때문에 롤러블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QDO LED 생산 라인 예. Q1이라고 하잖아요. 예. 그 라인의 어떤 그 QDO LED 제품군의 추가 생산, 그러니까 추가 투자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? 추가 투자 가능성 이건 제 생각은 아니고 업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삼성 디스플레이의 추가 투자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우선순위가 IT용 OLED입니다. 6세대, 8.5세대 있는 것 같고 QD OLED는 그 후순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QD OLED 추가 투자 가능성은 이렇게 높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하긴 뭐 불티나게 팔려 나가면 예. 야 괜찮나 보다 하는데 지금 뭐 VD에서도 사실 좀 막 갸웃갸웃 하다가 지금 미국에 좀 북미와 유럽 시장에 QD OLED TV 사전 주문받고 있고 사전 주문 받고 있는 거죠. 예. 그거에 대해서 뭔가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. 예, 아직까지는. 근데 그게 지금 제품의 그레이드는 최상위 등급으로 나온 겁니까? 어떻게 된 겁니까? QD OLED가 4K 제품인데 네. 그 8K 미니 LED 제품 밑에 밑으로. 4K QD OLED가 있고 예. 그럼, 최상위에는 뭐 마이크로 LED는 일단 노내로 하고 네. 8K 미니 LED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마이크로 LED는 예, 아직 상용화 몇백 대- 측면에서는 예. 굉장히 어려울 것 예, 같다는 아직까지 생각이. 1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IT 쪽에 더 투자의 우선순위,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 예. 뭐좀 후방 산업계의 어떤 뭐 장비 업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의 어떤 그 미래의 어떤 성장성이 어떤가를 좀 가늠해 보기 위해서 여쭤본 건데 예. 지금 투자가 그렇게 많이 일어날 조짐은 별로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? 좀 전에 IT용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IT용 OLED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랑 명확한 고객사가 있습니다. LG 디스플레이랑도 패널을 개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계획이 상대적으로 그 삼성전자가 QD OLED를 적용한 TV를 내놓겠다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이제 고객사가 있어야 이걸 이 라인을 몇 조 단위, 몇 조가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IT용 OLED가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건 6세대로 준비한다고? 6세대는 약간 좀 개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존의 A3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8.5세대는 지금 장비 개발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연내 장비 투자 발주를 해서 준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건물을 새로 짓는 겁니까? 그러면 아니면 기존에 뭐 좀 있던 건물을 좀 당장 건물을 새로 짓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규모에 따라서 A5 쪽에도 뭐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8.5세대 IT용으로 예. 한다 그러면 제일 큰 장비 개발해야 될 장비는 증착 장비입니까? 예, 등착 장비가 필요할 거고 네. 지금 지금은 삼성 RGB로는 디스플레이는 증착 장비가 나와 있는 게 8.5세대가 6세대 하프컷 방식으로 하는 게 나와 있고 그거보다 더 큰 건 없죠. 예, 지금은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8.5세대 큰 그 유리연판을 수직으로 세워서 옆에서 증착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. 기존처럼 이게 수평을 올리는 이 방식도 아마 개발을 투트랙으로 진행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그 개발해서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. 내년에 장비 입고하고 그것으로 이제 준비하고 하면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쪽은 점점 굉장히 핫했던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2007년, 8년 뭐 이때쯤 뭐 중국 LCD 공장을 짓네 마네 뭐 할 때부터 OLED로 넘어가는 전환기에서 굉장히 핫하게 그 시장이 흘러갔고 그쪽에 붙어 있는 재료 장비 회사들과 협력사들이죠. 협력사들의 어떤 비전도 굉장히 크게 보이고 했는데 요즘 좀 별로 안 보이는. 요즘에는 좀 많이 안 보이는데 그 대형 OLE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화이트 OLED를 얼마나 가져올 것이냐. LG로부터. 그리고, 네.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를 얼마나 쓸 것이냐. 이 결정을 하면은 삼성 디스플레이도 QD OLED 추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LG 디스플레이도 8.5세대 한 번 더 하든지 10.5세대를 한 번 더 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중국 업체들도 다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대형 OLED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, LG 디스플레이 투자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
그건 또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여서. 근데 이 예. 디스플레이를 쓰는 이 기기들 자체의 어떤 그 성장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제 둔화되어 있고 어떤 건 좀 역성장하는 좀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PC, IT 뭐 이런 제품들이 이제 코로나 때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확 올라서 작년 하반기 이럴 때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IT용 패널로 짭짤하게 좀 이익도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까? 근데 올해 와서 예상 나오는 거 보면 PC 쪽도 좀 많이 이제 좀 떨어지거나 거의 뭐 비슷하게 가고 작년하고 비슷하게 가거나 하는 정도로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텔레비전도 시장이 그렇게 막 활황으로 이렇게 막 뭔가 교체 수요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예, TV 시장은 역성장할 것 같습니다. 그쵸. 사실 이제, 예. 왜냐면 TV 하나 사놓으면 굉장히 오래 쓰거든요. 그리고 지금 TV용 LCD 패널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? 예, 1분기 많이 떨어졌고 네. 뭐 이렇게 뭐 2분기 오른다고 하더라도 3분기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요즘에 자동차에 뭐 패널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차 바꾸신 거에도 디스플레이 큰 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뭐 그게 근데 큰 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년에 차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된다. 그래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쪽의 출하량이 다시 한번 과거처럼 크게 끌어올라가기 위해서는 예. 뭐 별로 그렇게 히어로가 안 보인다라는 게 이제 이쪽의 얘기인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투자도 안 되고 사실 그 3월 말에 이제 세메스라는 삼성전자 장비 자회사 실적도 나오지 않았습니까? 3조가 넘었잖아요. 예, 넘었습니다. 3조가 넘는 그 매출 중에서 디스플레이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단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줄었는데 삼성전자 자회사 장비 자회사도 뭐 그 정도로 이제 매출이 줄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협력사들도 이제 다른 쪽으로 먹거리를 좀 찾아가야 된다. 배터리 쪽으로 그래서 많이 넘어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디스플레이 취재 잘 해야죠. 예. 뭐 중국 쪽 얘기 잠깐 드리면은 네. 중국도 뭐 8.5세대 공장도 많고 10.5세대 공장도 많기 때문에 TV 화면을 좀 더 크게 하는 형태로 이제 프로모션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. LCD는 이제 대화면 좀 크게 하는 형태로 갈 것 같고 그 플렉시블 OLED 라인 가동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. 화웨이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굉장히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화웨이가 1등이었습니다. 스마트폰 사업이 그렇게 엉망이 됐는데도 플렉시블 OLED 스마트폰 출하량이 중국 내에서 1등이었습니다. 그 사간량이 1등이었다는 얘기야? 출하량이에요. 출하량이. 예, 기존에 사갔던 물량도 있을 테고. 네. 예,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중국 그 패널 업체들의 플렉시블 OLED 라인은 가장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올해는 패널 가격을 낮추면서 침투율을 높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뭐 반도체 특별법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이 아니 국가 전략 산업인지 뭐 이렇게 지정하는 거에도 반도체 배터리 백신 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. 예.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은 그 안에 이름도 못 올리고 그러니까 약간 이쪽 업계는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 전방 산업에서 어떤 수요를 이끌 만한 좋은 제품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좀 하면서 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.